여수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는데 인근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자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엔진 성능 시험 설비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들어섰습니다. 2020년 선보일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던 여수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업체가 계약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가 직접 개발할지 다른 업체를 공모할지 여수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환율 차익에 투자했다가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대부분 전남 동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액도 260억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여수, 순천, 광양 지역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불이 나 인근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배에는 불이 붙기 쉬운 폐기물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선박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잠시 뒤 소방정이 다가와 물줄기를 뿜어대고 소방대원들은 배 위로 올라가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 인근 저반시설에 정박해 있던 96톤급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쾅하고 한번 먼저 터졌어요. 그러더니 또 3번 터졌어요. 3번 연쇄적으로. 불이 난 배는 평소 대형 선박의 기름 탱크를 청소할 때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배로 화재 당시 폐기물 7만 7천 리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탱크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4개 탱크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불로 바로 옆에 정박한 배에서 작업을 하던 56살 유모 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유 씨가 용접을 하던 중 사고 선박으로 튄 불티가 폐기물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만나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핵심 설비들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진기관이 굉음을 내며 화염을 내뿜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될 7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 장면입니다. 이곳 3단 엔진 연소 시험 설비를 포함해 엔진 지상 연소 시험 설비와 고공 연소 시험 설비 등 3가지 시설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이번 설비 준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성능 시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20년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완성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필요한 추진기관은 1단의 75톤급과 3단의 7톤급 엔진. 지상과 고공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력과 연소 시간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7톤 엔진의 경우는 한 160회, 75톤의 경우는 약 220회의 연소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까지 내년에 완공되면 오는 2018년까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2단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19년과 2020년에 3단형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여 2차례의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로 성공 발사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면서 우주 강국의 꿈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소호동 소재지구에 대한 민간업체의 택지 개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8월 모 개발업체와 소호동 소재마을 일대 41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1,6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에 나섰지만 지난달까지 사업비의 10%인 계약금을 업체가 납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업체를 추가로 공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재마을은 지난 1991년 이후 22년간 택지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어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 부읍성 골목길이 겨울꽃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순천시 향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천 부읍성 골목길에 꽃 양배추와 펜지 700본을 식재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부읍성 골목길을 꽃과 나무, 생태와 정원이 연계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핑퐁 게임에 호남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명분은 혁신과 총선 승리지만 공천을 앞두고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5월에 이어서 또다시 최고위원직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혁신전대 수용 거부에 반발해서 지난주에 이어 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진모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의원 14명도 현 지도부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여기엔 김동철, 박혜자, 장병환, 황교안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 7명이 참여했는데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이 절대로 분열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 분열을 막는 야권 전체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구당 모임을 하자. 문 대표 퇴진론에 불을 지핀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대에서 철수 불가를 선언하며 전국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비주류 의원들도 안 전 대표의 다음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끝내는 건 야권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것뿐이라며 자신이 주도하는 호남발 신당 창당에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1야당 안에서의 갑론을박은 그건 무의미한 일이다. 확실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 새로운 신당의 흐름에 함께해 주시면은. 야권 내부의 리더십 전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화되면서 리더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호남의 정치판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환율 차익 거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융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가운데 피해자들이 전남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의 한 투자동호회 피해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가 300명이 넘었고 피해액도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은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환율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A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렌터카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거나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작년 5월 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민간 잠수사 53살 이모 씨가 투입된 지 하루 만에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전문 잠수 자격증도 없었고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잠수사 건강을 챙기지 않은 책임을 동료 잠수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았던 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했는데요.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일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53살 이모 씨가 수색 작업 중 숨진 것은 안전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잠수 경력이 많았던 공 씨를 책임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에 있던 거를 벗은 것도 아니고 없는 죄를 만들려다가 이렇게 좀 일심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꼭 크게 기쁘고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한 건데. 공 씨가 다른 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수색의 업무만 부여받은 만큼 다른 잠수사들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무는 순환 구호 활동을 지휘하는 해경 구조본부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고
그게 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하다고 우리 의무이니까. 앞서 이 씨의 유가족이 공 씨가 아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공 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허브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인은 오늘 제4회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 성과 보고회를 갖고 광양 마동정수장과 성화산업, 주식회사 KST 등 올 한 해 동안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해온 기업과 기관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은 지난 2011년부터 민관 기업의 취약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로 지금까지 104개 기업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이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천-NCC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업무 협약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로 여천-NCC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 채용과 봉사활동 추진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후 한화 여수사업장을 시작으로 LG화학과 GS칼텍스 여수공장 등 여수산단 17개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1동 100만 원,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송영수 위원장 100만 원, 구례경찰서 직원 53만 2천 원, 고흥군 대서면 축동마을 주민 24만 2천 원, 고흥군 대서면 금곡마을 주민 21만 원, 고흥군 대서면 남양마을 주민 20만 3,500원, 고흥군 대서면 화천마을 주민 17만 6천 원, 여수 돌산 북초등학교 27회 졸업생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모범의원상과 한국언론사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수상에서 해외 자원 외교 실패와 한중 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와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올해만 700여 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와 상임위회 95% 이상의 참석률을 보인 성실한 의정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2015년 문화재 돌봄 사업 전국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